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때 함경북도 청진에서 미국행을 선택하여 7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탈북 스토리나 이런 거 얘기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진짜 오래 사셨고 정보가 많으세요. 그래서 길이 있으니까 너 가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선택해서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미성년자라서 난민 위탁 가정에서 이제 살다가 남의 집에서 사는데 눈치를 보게 되죠. 왜냐면 이게 문화도 다 다르고 이러니까 이제 언어도 안 통하고 그래서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아유, 어떡해. 따돌림을 당했다. 저기 가운데 빨간 물 보시고 엄마라고 불러보세요. 엄마. 크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엄마. 콜로라도에서 오셨어요? 전에 콜로라도에서 3년 살다가 이제 혼자 시카고에 가서 독립해가지고 혼자 살게 돼서 여기 아, 그래요? 네, 방문하게 됐어요. 지금은 시카고. 네, 시카고에서 바로 한국으로 어제 자가격리 끝났어요. 오늘 와. 처음 오시는 거예요? 한국? 네, 한국에 처음 와봐요. 한국에 그 11일 날에 한국에 도착해서 자가격리를 호텔에서 한 14일 동안 하고 어제 나와서 와. 네, 오늘 와. 네, 이만큼에 출연하고 있어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자가격리 끝난 다음 날입니다. 아, 네. 힘드셨겠어요? 아닙니다. 보통 다른 분들하고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탈북을 하신 후 보통 한국으로 바로 오시는데 네. 미국으로 가셨다고요? 왜 미국을 가신 거예요? 택한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진짜 오래 사셨고 정보가 많으세요. 그래서 한국 가는 사람들도 있고 네. 미국 가는 친구들도 유학에 미국 많이 가잖아요. 중국 친구들이. 그렇죠. 길이 있으니까 너 가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선택해서 가게 된 것 같아요. 태국에서 이제 두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한국도 갈 수 있고, 이제 미국도 갈 수 있고, 영국도 갈 수 그렇죠. 있고, 캐나다도 갈 수 있고, 일본에 친척이 있으면 일본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를 10개월 동안 하고, Foster Family라고 네. 제가 미성년 때 갔으니까 네. 보호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자 분들도 거기서 정부에서 다 찾아주고, 그렇게 돼서 10개월 동안 인터뷰를 끝내고, 이제 미국으로. 그때 한국에 딱 한 번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갈아타려고 한 번 인천공항에서 들려서 그러고서 비행기 갈아타고 미국으로 갔던 것 같아요. 미성년자 때, 10대 때 미국에서 지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지냈어요? 처음에는 미성년자라서 난민 위탁 가정에서 이제 살다가 성인 되면서 제가 이렇게 다른 주에 이동하게 됐어요. 콜로라도에 갔다는 게 그거예요? 네, 콜로라도에서 3년 정도 그 위탁 가정에서 한 집에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집? 두 집에 있어요. 두 집? 네, 두 집. 처음에 간 집은? 처음에 간 집은 1년, 두 번째 간 집은 2년. 위탁 가정도 그 외국인 부부일 거 아니에요? 미국 분들이세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처음에 간 부모님들하고는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문화도 다 다르고 이러니까 이제 언어도 안 통하고 이게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좀 중요한 대화를 하거나 저도 좀 불편한 점을 얘기할 때는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전화 번역하는 분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하면 그분이 영어로 번역해주고 부모님이 영어로 하면 또 한국말로 저한테 번역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같이 대화하고 또 그냥 잠깐 쉬운 거는 그냥 바디 랭귀지로 배고파 막 자고 싶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가 눈물이 막 나고 슬펐을 때 무슨 생각할 때 가장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냥 되게 많이 서러웠을 때
미국 부모님 작은 딸이 있거든요. 막내 딸이 있는데 그 딸이랑 둘이서 이렇게 막 재미나게 대화도 하고 막 장난치고 허물없이 막 그럴 때 저는 어색해가지고 그것만 보고만 있고 좀 그럴 때 되게 먹먹하고 좀 네. 있죠. 네. 있죠. 네네. 그 눈치를 보고 살아. 당연하죠. 남의 집에서 사는데 눈치를 보게 되죠. 그렇지. 뭘 무슨 행동 잘못할까봐 또 뭐 잘못된 행동을 또 할까봐. 아무리 잘해줘도. 네, 그래가지고 많이 행동하는 것도 조심히 하려고 하고 그거에 따라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소연 씨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리움이 너무 쌓이다 보면은 이게 괜히 화가 되고 그러지. 제일 편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고 엄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딸들은 엄마한테 나리석에 말이 나가거든요. 그래놓고 막 후회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많죠. 왜 엄마는 여기 미국에 같이 있지 않고 다른 엄마들은 자녀들 다 미국에 보내면 같이 따라서 이제 밥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왜 엄마는 같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엄마도 또 오죽하겠어요. 같이 못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감정들이 좀 있었어요. 아, 북한 그런 내가 살던 지역에도 가보고 싶고 내가 같이 지내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보고 싶고 되게 마음이 먹먹했었어요. 내가 이런 생판 모르는 땅에서 이렇게 그리움에 막 가득 차가지고 제가 북한 사람이란 걸 숨기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왜냐면 분명히 물어볼 걸 아니까.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북한 사람이 저 하나거든요. 그 친구들은 모르니까 제 사정을 모르니까. 그렇죠. 안다고 해도 또 그 티니저들이니까 좀 이게 감정들이 다 이렇게 컨트롤이 안 돼서 노스 코리아?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네네. 그래서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다. 네. 또 하필이면 나이가 또 사춘기 그 나이여가지고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춘기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요. 친구들에게는 네. 그 코리아라고 했을 때 네.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를 질문을 들어본 적 있어요? 되게 많죠.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이러면 저는 그냥 거짓말로 사우스 코리안이라고. 왜냐면 또 다른 느낌을 받을까봐 그 친구들이 또 질문을 하면 너무 특별한 느낌을 받아도 좀 살짝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요? 네.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 가신 분들은 한국에서 물어보면 뭐 조선족 동포다. 아니면 강원도 사람이다라고 강원도. 많이들 하거든요. 약간 그런 감정인가요? 좀? 살짝 그게 되게 묘해요. 내가 왠지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랑 친한 친구, 이 친구는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다 하는 친구한테는 제가 얘기해요. 나 북한에서 왔다 이러고. 그럼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그냥 그래? 질문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너 질문 안 해? 궁금한 게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없대요. 만약에 그러다가 한국 학생을 본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학생들한테는 또 제가 얘기해요. 북한에서 왔다. 그럼 한국 반응들이 학생들은- 어떻던가요? 네. 그렇구나. 신기하구나. 신기하다. 신기하겠다 진짜. 근데 아까 저 따돌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따돌림은 영어도 못하고 네. 그리고 친구가 밥 먹을 때 네. 등 돌리고 앉아 먹는 거예요. 제 친구인데 아니, 그냥 옆에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요? 네, 그렇게 앉아서 어이구. 먹어요. 친구인데도? 네, 친구인데도. 왜? 진짜 기분 안 좋아.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되게 울적하고 되게 서러웠어요. 네, 많이 서러워가지고 집에 와서도 많이 멍멍 울었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왜 미국에 혼자 있냐고, 나 왜 북한에서 태어났냐고,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왜 안 태어나고, 그럴 수 나는 왜 있지. 이런 걸 당하고 있어야 되냐고. 왜 나를 보러 미국에 한 번도 안 왔을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또 하는 일도 되게 바쁘시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속으로는 어땠어요? 속으로는 좀 많이 속상했죠. 그래가지고 좀 보러도 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엄마 나 미국에서 말도 안 통하고 친구들도 나 괴롭히고 네. 나 너무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있나요? 엄마. 그럼요. 많이 하면서 울고 많이 그랬죠. 근데 저희 어머니 그때 중국에 계시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가기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엄마가 좀 안정되지도 않고 그래서 오시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엄마 보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보고 싶을 때는 전화나 이제 영상 통화로 이제 그렇게 때우고 그랬죠. 네. 때운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실제로. 그동안은 못 잡아본 거예요, 엄마 손을? 네, 못 잡아봤어요. 한 7년 동안. 7년이요? 몇 살 이후죠, 그게? 네, 16살. 가장 그리울 때 언제였어요? 엄마가 가장 그리울 때가 그렇게 엄마가 이쁜 옷도 많이 사주시거든요. 이쁜 옷도 사주고 뭐 보내셨어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저한테 보내시고 그러고 엄마가 그런 오리고기를 이렇게 볶은 적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그 오리고기 생각도 나고 엄마가 그 볶으던 생각도 나고 그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먹던 생각도 나고 그럴 음식이 때가- 제일 그리워지는 거예요. 네, 음식이 제일 그리웠었어요. 네. 그 엄마 북한에서 뭐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는 무역을 하셔서 네. 밀수. 밀수. 정확히 이거 밀수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내 자전거 몇 대가 있었고 차도 몇 대. 오! 네. 이거는 약간 합법 들어간 건데. 저희 어머니가 운전도 하세요. 엄마가 네, 운전하시 북한에서 북한에서? 하시고 쇼핑몰처럼 그런데 놀러도 가고 이제 어디 지역 살았다고 했죠? 한경북도 청진시에서 살았어요. 무역회사네, 무역회사. 무역회사예요. 네, 무역회사. 그래서 자주 놀러 무역회사요? 가고.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왜 미국까지 와서 네, 제가 떨어져서- 북한에 다시 가고 싶었어요. 아, 오히려. 네. 그런데 엄마랑 계속 같이 살았어요? 어릴 때? 엄마는 많이 바쁘셨어요. 계속 일을 하셔야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싱글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을 많이 하셔야 돼가지고 많이 바빠서 저랑 있는 시간이 거의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저는 학교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고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엄마가 잠깐 저 보러 오고. 할머니 손에 자라신 거네요. 네. 언제 엄마가 보이부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10살이었나? 그때 저희 어머니가 보이부 조사를 4년 동안 받으셨거든요. 4년이요? 네. 무슨 조사를 4년을 받아요? 구속된 게 아니고 조사를 받는데도 가족을 못 만나요? 네. 김정은 정권 때인가요? 그게 바뀔 때였어요. 그죠? 네, 바뀔 때였어요. 그냥 그 조사받는 걸 똥간이라 그러는데 똥간이 한 달만 있어도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거지. 한 달만 있어도. 4년이라는 거는 완전 상상을 못하죠.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어머니. 거기서 고생한 얘기도 들으셨어요? 엄마 나와서? 많이 못 들었어요. 네. 이게 그래요. 비밀이라서. 그리고 또 저 어리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 안 얘기를 하셨구나. 힘든 얘기 안 하죠. 네, 잘.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4년 동안 조사를 받다가 네. 풀려났어요. 네. 그러고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중국에 탈북을 하신 거예요? 네, 탈북에. 같이 갔어요? 아니면은? 일단 저희 어머니가 먼저 가셨다가 중국에서 이제 북한에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성인 될 그런 시기라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가는 결정을 하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탈북을 강을 건넜고. 강을 건넜어요. 북한에서 중국 국경을 건넌 다음에 그때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얼음 위에 이렇게 건넜거든요. 아이고, 추웠겠다. 네, 추웠는데 그래도 넘어서 이제 중국에 도착했는데 어머니 친구분이 저희 픽업하러 나오셔가지고 그러고 이제 엄마가 아파트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네. 제가 미국 가는 길이 놓아져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혼자 떠나게 됐어요. 엄마는 막 그러면 엄마는 그 뒤로 한국에 오셨습니까? 엄마는 제가 미국에 떠난 다음에 엄마가 그 이후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에 왔다. 네. 이제 어머니 보러 오신 거죠, 한국에? 설레기도 하고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어색할 수도 있죠. 거기서는 왕조 그 약간 항의를 진짜 정적으로 받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16살 때 한국도 청진에서 미국 행을 선택하여 7년 만에 한국에 탈북 스토리나 이런 거 얘기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7년 된다고 그랬던가요? 안 본 지 지금 7년 만에 만나는 건가요? 네. 아, 빨리 보고 싶네요. 어머니를 저희 가운데 빨간 물고시가 엄마라고 불러보세요. 엄마, 좀 더 크게. 엄마, 저기 가운데 크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엄마. 저희 가운데 빨간 물고시가 엄마라고 불러보세요. 엄마, 좀 더 크게. 엄마, 저기 가운데 크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엄마. 엄마, 좀 더 크게. 엄마,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나오세요. 엄마 왜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잘 이겨내서 고마워.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여. 괜찮아. 저 키도 컸네. 그래도 왜 이렇게 약해졌어. 그래도 잘 이겨내서 고마워. 박수 한번 주세요. 어릴 때 데리고 떠났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많이 모색도 달라지고 키도 많이 컸고 키가 컸어요. 예, 그래도 데리고 올 때 어릴 때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많이 키도 컸고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마지막 봤을 때는. 그때는 그래서 한 요 정도? 네. 한 요 정도 됐을 때 제가 데려온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오랜만에 딸 보면 너는 어떨까 모르겠어. 통화한 거 이거랑 다르죠, 엄마. 예, 통화할 때는 엄청 좀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니까 모색하고 다르네요, 통화할 때하고. 막상 만나기 전에는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만나니까 할 말이 안 나가요. 네,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될지. 소연 양은 엄마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까 네. 되게 단단하게 나는 눈물을 안 흘릴 것처럼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눈물 안 흘릴 것 같았는데 엄마 막 오는 거 보고 얼굴 봤을 때부터 막 울었어요. 아, 그게 희한하죠. 완전 현실이라서 계속 이렇게 영상 통화만 하고 전화로만 하다가 막 다 보니까 좀 되게 새롭네요. 엄마 너무 이쁘세요. 그래도 주름이 많이 그래? 옛날에 봤던 엄마랑 네, 옛날에 더 이뻤어요. 너가 크니까 엄마도 뭐 늙어지는 거지. 엄마는 어때요? 예전에 봤을 때랑 지금 변한 거. 아까 볼 때 그 저 안에서 TV로 봤거든요, 제가.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 울지. 많이 우셨죠? 딸 생각해서 또 뭐가 제일 가슴 아팠어요? 얘기 들은 것 중에. 그냥 그 미국 땅에 가서 말을 모르고 예, 그렇게 할 때 하고 또 그 학교 졸업할 때 제가 가지 못했던 거 그죠? 입학식, 졸업식 이런 것도 못 예, 못 가셨구나. 갔어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또 딸 이야기 이제 하는 거 듣고 얘기 들어보니까 소연 씨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바빴고 계속 자주 못 봤는데 또 이제 한참은 아예 못 보고 되게 마음이 쓰였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이제도 그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딸하고 같이 뭐 있었던 시간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항상 남아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애들이 성인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구나. 그거를 지금 내가 느낀 거예요. 네. 어릴 때는 내가 잘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잘해주는 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하니까 엄마 정이 더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 앞머리가 많이 죽은 것 같아. 왜 이렇게 약해? 엄마는 똑같아요. 왜 많이 드시지? 진짜 똑같이 생기셨구나. 저형이랑 저랑이요? 너무 비슷한 거 닮았어요. 같아요. 정말? 너무 비슷해. 입이랑 이런데 코 이렇게 비율 뭐 이런 게 아, 정말. 너무 똑같아요. 아니 엄마가 어느 정도 이뻤던 걸로 기억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때 엄마가 저보다 나이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때 난강 판매소 할 때 그때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처녀 언니 같았어요. 엄마 네. 지금 그때 엄마 몇 살 때 우리 딸 낳으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살에 우리 18살에 졸업하거든요. 졸업해서 한 6개월 만에 제가 시집을 갔어요. 그때 제가 시집 갈 때 사람들이 빨리 갔다고 하니까 너 예뻐서 가고 또 남자들이 너를 따라다녀서 갔구나. 사실 그건 아니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저희 엄마가 힘들게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문어 장사를 바닷가에 가서 문어를 넘겨받아서 그거 파셔가지고 저희들을 먹여 살리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형제가 4명이에요, 저희가.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그때 생활이 바쁘니까 내가 시집이라도 가면 그렇지. 엄마 손을 들어주고 내가 그 마음으로 갔어요, 솔직히. 그러면 네. 21살 때 낳은 거예요? 아니요, 20살. 때. 예. 20살에? 예, 그때. 그럼 엄마 지금 46? 3살입니다. 네? 43살. 저랑 동갑이. 43? 그렇게 큰 딸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야. 제가 언니네요. 어머니가 소연 씨를 이렇게 미국에 혼자 보낸 거에 대해서 소연 씨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같이 떠났거든요. 그 감옥에서 제가 4년 있을 때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 탈북 갈 때 제가 데리고 같이 떠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함께 먼저 떠나게 됐어요. 제가 중국에 무역거래 하면서 좀 계산 받을 일이 있다 보니까
한국행으로 원래 떠났어요. 친구하고 같이. 그래서 바로 떠나서 제가 뒤따라 가는 걸로 약속이 됐거든요. 근데 태국으로 떠났거든요. 떠날 땐 떠났는데 거기 도착해서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어른들은 한국밖에 못 가는데 어린애를 지금 미국에서 딱 서연이만한 나이에 받아주겠다는 길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가면은 그 미래에서는 한국보다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니까 딸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저 미국에 가면은 뭐 좀 넓은 세상이 돼서 많은 거를 더 느끼고 배울 수 있다 이런 네.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보내줘, 미국으로 보내줘, 좋다고 하면은 보내줘. 그래서 제가 그 결정을 낸 거고. 그럼 그때 어머니 마음 소연 씨만 가고 나는 못 갈 수도 있겠다는 걸 알고 보내신 아니 거예요? 그때는 딸이 가면은 저도 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초대하고 초청하고. 네, 왜 그러냐면 내 자식이 갔기 때문에 엄마가 왔다면 미국에 가는 길로 저는 생각했고 저도 미국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딸 보낸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태국 루트가 갑자기 이렇게 그 다 탄로가 나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따라서 떠나자던 것이 못 떠나게 되면서 네. 제가 중국에 체류를 하게 됐어요. 한 1년 7개월 그 동안. 불법 체류잖아요. 네, 네, 가만히 숨겨 있었어요. 위험하죠. 네. 그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저희 이거 미국에 보낸 친구가 또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은 베트남으로 가는 루트가 있는데 너가 거기로 따라 나서겠으면 가자. 그래서 난 하루라도 빨리 이제는 떠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떠나자 해서 떠났는데 그 베트남 대사관에 도착하니까 한국 대사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딸 미국에 있는데 나 미국에 가게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한국으로까지만 가게 됐지 그 베트남에서는 대사관에서는 저희들을 다 한국으로 이송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할 수 없이 그러면은 나 한국 가야 되는구나. 딸하고 헤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 한국이든 그럼요. 뭐 어디든 빨리 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사인하고 어디 간다고 사인하고 그 한국으로 저는 들어오게 됐어요. 알 수 없는 동남아 돌아다니면 일단 이게 언제 잡혀서 폭성당하고 사고 생길지 모르는데 일단 와야죠. 네. 네. 이게 또 7년 동안 따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소연 씨 입장에서는 한 번도 엄마가 미국에 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서운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 한국에 와서 정착한 게 2017년 4월 26일 날에 대한민국에 나왔어요. 얼마 안 됐네요? 예, 제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국적이 없잖아요. 딸한테 뭐 오잖아요. 통화는 하지만은 제가 한국까지 도착하고 한국 사회에 국정을 걸쳐서 하나 졸업하다 보니까 4월 26일 날에 우리가 한국 사회에 나왔어요. 2017년에. 그때 나와가지고 저희가 정착이 있잖아요. 또 따로 뭐 여기 정착하기도. 예, 정착하고 한국 사회도 저도 나오다 보니까 뭐 얼떨떨한 거예요. 뭐 나도 어떻게 이런 땅에 왔는지 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럼.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그때 그 중국에서 마저 뭐 처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에 바로 솔직히 그 경제 상황이 우리는 다 북한 사람들이 좋지 않잖아요. 넘어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뭐 옆거리 하면서 받을 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받을 돈을 또 그 중국에 있는 조선족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좀 돈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 길을 또 찾아야 되니까 그 당시는 딸한테 떠나야 될 조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중국에서 못 하겠다. 이러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2019년 이제 10월 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정전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있다가 제가 신청했어요. 미국 비자 신청. 그래서 돈 20만 원 주고 그 비자 받는 거 다 여행사 가서 하고 평구 짜고 하는데 그때 그 2달, 3달 지났을 때 코로나. 맞아요. 네. 그렇게 생기면서 하여튼 이래저래 조건이 조금 엉켰네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딸한테는 표현은 못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른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속이 타고 막 이러니까 엄청 몸도 까지고 살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이게 딸을 이렇게 대화를 좀 하고 이렇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대화를 가끔씩 했거든요. 그렇죠. 가끔 하는 사실. 예, 근데 이번에 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좀 자기 심정을 말하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나쁜 감정, 이해 못하는 감정,
그러니까 항상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그 시간이 좀 있겠죠. 방금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좀 또 저하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좀 이해가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저 아까 소연 씨가 얘기하길래 청진에 계실 때 사업도 참 잘하시고 그래서 집도 잘 네. 살고 그래서 엄청 잘해줬다고 그렇게. 네, 그때 제가 그 우리 장성택 산하 성정치고 54부라고 있어요. 그 숭립하면서를 하면서 제가 외화 상점식으로 우리가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사는 것도 잘 살고 물자들을 중국에서 많이 대량으로 들여와서 도매하면서 막 상점도 경영하고 이러면서 딸한테 항상 신발부터 머리끝까지 그 평 사람들은 다 중국 물건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거는 좀 잘 사면 한국 거. 대체 북한에서는 중국산보다 한국산을 더 네. 그리고 저 자체가 이렇게 물건을 많이 들여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애 옷만 인민비 한 2, 3만 원 정도 되게 이렇게 백에다가 그래서 다 좋은 걸로 싸가지고 그 상표는 다 떼고 와요. 세관에서 또 온단 말이에요. 그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딱 있으니까. 뭐 888 써 있고. 예. 그래서 하여튼 딸한테는 진짜 부족함이 없이 드렸으면 이 머리띠도 다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아, 공주처럼 키웠네, 네 공주처럼. 저고리도 한국 네. 저고리도 막 5개, 6개씩 거서 이쁜 건 다 해줬어요. 네, 진짜 공주처럼 키웠다는 네. 게 티가 나. 근데 심지어 4년 동안이나 또 그 전에도 떨어져 계셨다면서요. 네. 그 제가 그 사업하다 보니까 애가 한 10살 될 때 10살, 11살 잡힌 해에 제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회사를 조금 그 숭립판매소라는 그 상점을 경영하고 또 도매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저희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한국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한국에 오셨고 제가 문어하고 고사리를 라진으로 해서 숭리 무역회사 이름으로 라진에다 도착시켜서 이렇게 한국으로 또 들여보내는 일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못 보내고 중국 사람이 한 명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걸로 우리 물건인데 그러면 아빠가 또 받아서 한국에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예전에 북한 고사리 많았거든요. 고사리하고 문어 그런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엄청 청진해서 제가 좀 소리가 컸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회사 무슨 서장들은 다 거인다시피 우리가 거래하니까 그래서 하는 과정에 그 제가 김정일 방침으로 그 체포해서 조사해봐라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업 그때 크게 김정일이 있을 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체포해서 조사해라. 2년 거인 되도록 하다가 저 청진에는 그 보위원들이 제가 다 장악해서 돈 먹이고 살아난다. 그래서 평양에서 다시 그 국가보위부 대학 교원이 내려와서 저를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 재조사. 그러니까 중국까지 들어와서 제가 거래한 중국 그런 그 무역 회사가 다 알아보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조사는 감옥에서 받아요? 예, 그렇죠. 계속 감옥에 사는 거예요? 예. 2년 반을 감옥에서 예. 했다고요? 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조사를. 예. 그러니까 뭐 어디 무슨 뭐 비버 월경도 아니고 무슨 이런 뭐 중국 가다 잡힌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생조사하는 거예요, 깡조사. 그래서 조사를 처음에는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조사한 사람이 또 재수 없다 보니까 사망한 거예요. 어머. 예. 또 다시. 예, 다시 처음부터. 예,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데 평양에서 와가지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4년 3개월을 예심까지 갔어요. 제가 보위부 예심까지. 그래서 보위부 예심까지 갔다가 북한에 대한 내 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았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네네. 또 뭐 크게 뭐 북한도 뭐 돈이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건 하니까요. 저는 할 수 있는 건 하니까요. 차로도 좀 몰고 다니고 하니까 뭐 내 생활에 내가 만족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런 상황을 딱 맞들게 되면서 감옥 안에서 체조도 받고 뭐 고생하는 거 뭐 인간 체험 다 당하고 보니까 네, 맞아. 막 세상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무섭더라고요. 막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어머니 안에서도. 혹시 그러니까 정신적 압박이 굉장히 크겠네요. 정신적 압박을 많이 받고 독감방에 앉혀놓고 이렇게
막 어떤 데는 벌을 많이 주거든요. 그 막 무릎 걷어 올리고 막 맨 바닥에 막 이렇게 500개, 1000개 막 앉아라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막 그냥 눈앞에 그 볼 설 때마다 딸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딸을 그 10살 때 헤어지니까 지금 어느 만큼 컸을까. 4년을 그렇게 갑자기 잡혀왔어요. 4년을 못 만진 거네. 또 거기서도. 그래서 하고 헤어진 거네. 사정했어요. 선삭삭 빌면서 정말 제발 딸 사진 한 번만 좀 가져다 달라. 그것도 2년 넘어서 3년째 될 때 받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많이 컸고 내가 그거 막 보는 순간에 내가 더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내가 이 딸을 만나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 이겨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힘내고 그다음에는 내가 딱 볼 설 때는 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냥 내 딸이 밖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안에서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그냥 앞에서 애 얼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겨내서 어떻게 하나 내 딸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버티다 보니까 강해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애 사진을 항상 보면서 근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자식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죽으면 토대도 한국 남조선 쪽이라고 하는 흔히 한국 쪽에 있는 집안에다가 엄마는 감옥에서 그러고 죽었다고 그러면 딸은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북에서는. 예, 그냥 뭐 그 업신여긴 맞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왜 이겨내야 했냐면 아빠가 없이 제가 키웠잖아요, 딸을. 내가 이 안에서 쓰러지면은 딸이 고아가 되잖아요. 진짜 할머니가 뭐 산들 뭐 100년, 100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내가 아빠도 없이 데리고 있는 내 딸인데 어떻게 하나 나가서 나 딸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볼 설 때는 딱 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애 생각만.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애 그 얼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네. 따님 사진만으로 이제 버티신 거잖아요. 네. 그 어머니는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밖에 제가 안 드는데 따님께서는 어머니께서 본인 사진 하나로 이렇게 버티신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들으면 계속 먹먹하고 막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울었죠.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네. 그 엄마가 못 가면 소연 씨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게 영주권이 제가 있었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나서 5년 후에 시민권 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신청하는 기간이 5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5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영주권 가지고도 여행 비자로 올 수 있다고 들었지만 그때 오바마 대통령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뀔 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한국에 나가거나 외국에 나가 영주권 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분들은 다시 못 들어와.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소문을 많이 소문이 아니라 듣고 실제 만들었죠. 한국 분들도 다시 미국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가까이서 근처에서 듣고 이래가지고 유학생 안 받겠다고 그러고 다시. 맞아요. 그래서 되게 빡빡하게 그러셔가지고 좀 그런 게 좀 고민이 돼가지고 요번에 작년에 시민권을 따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해가지고 엄마를 드디어 보러 온 거예요. 이제 너무 당당하잖아요. 네. 엄마를 보기 위해서 시민권을 딴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신분이 좀 확실하지 않잖아요. 네. 영주권이라는 거는 좀 그래도 그런 거니까. 어때요? 막상 이제는 자 긴장 다 풀고 네, 저요.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이제 너무 많이 좋아요. 되게 편하고 이제 같이 살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네.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겠지만 두 분 추억 많이 써서 싸우셔야 돼요 이제. 네. 예. 맛있는 거 드시러 가세요, 맛있는 네, 저희 그러지 않아도 제주도도 간다고. 저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엄마가 제주도 이제 한국에 오면은 제주도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우리 한민족이라고 이렇게 노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 좋아. 너무 약해졌어요. 우와. 일부러 다이어트한 거지. 키도 크고 이럴 때 데리고 떠나는데. 엄마도 대단해. 아유 이렇게 약해. 아우 항상 엄마가 어떻게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도 엄마 잘 만난 거야. 엄마가 현명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영어 이렇게 좀 그 과정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냈기 때문에 더 정말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야. 영어.